어서 오세요. 멀어서 내가 여기 농장 주인인데. 고정 출연진. 네, 아유. 출연이 좀 달라니까 하고 있어. 안 됩니다. 아직까지 구독자가 모자라요. 아, 알겠습니다. 구독자 열심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좋은 블루베리 묘목을 고르는 법. 이제 블루베리 묘목 고르는 노하우 같은 거를 좀 알아보러 왔거든요. 네. 블루베리 묘목은 뭐 시장이나 뭐 화원이나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? 웬만하면 블루베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, 일단 아마 제일 고민하신 게 품종일 거예요. 품종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, 네이버나 다음 같은 곳에 들어가셔서, 아니면 네이버 밴드에서 블루베리 관련된 이런 모임 같은 데 일단 가입을 하셔서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좀 추천을 받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취미로 이렇게 가정 재배를 하실 분 같은 경우는 유통성이나 저장성보다는 맛이나 크기 위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좀 무난하게 잘 클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가정에서 네. 보통은 이제 전원주택이나 네네. 가정 같은 데서 개인적으로 이제 수확을 해서 먹으려고 조금씩 소량으로 네네.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분들한테도 품종이 좀 중요할까요? 그렇죠. 아무래도 품종이 그 수확 시기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뭐 지역별로 남부 지역, 중부 지역, 북부 지역 그 지역에서 되도록이면 장마를 피할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해서 키우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대표님 농장은 지금 품종이 어떤 거를 키우고 계실까요? 저희는 북부 조생종 듀크 단품종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. 제가 이 품종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장마 전에 수확이 끝나고, 그리고 뒤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 농장에는 다른 곳에 다 있는 방조망이 없습니다. 산에 오디, 버치, 산딸기가 있는 시기에는 새들이 블루베리를 이렇게 딱히 선호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새들이 이렇게 따먹질 않아서 저희는 방조망을 설치를 안 하고 키울 수 있는 조생종을 키우고 그럼 있습니다. 새 피해가 따로 없나요? 처음에 익었을 때 한 100알 정도, 이 전체 면적에서 100알 정도 이렇게 4,000평 면적에서 네, 그 100알 정도. 정도. 그럼 피해가 없다고 봐도 되네요. 거의 없다고 보죠. 수확 시기가 어떤데 피해가 없는 건가요? 저희가 여기는 6월 초, 그러니까 6월 한 5일에서 7일 정도 수확 시작해서 6월 25일 이전에는 수확이 다 끝나니까, 그래서 블루베리 재배하시는 분들은 6.25 지나고 나면 새들이 난리 난다 그러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또 저희 농장 혹은 남부 지역에 이렇게 한정된 얘기니까 중부 지역, 북부 지역은 또 좀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장마를 피하려고 저는 조생종을 택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제 품종을 골랐다면 네. 그 다음에는 이제 좋은 묘목을 골라야 되잖아요. 그렇죠. 품종 중에서도. 네네. 그 묘목이 혹시 뭐 자라는데 영향이 좀 있나요? 그렇죠. 좋은 묘목이어야지 나무가 잘 크고요. 블루베리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고 수입한 나무다 보니까 블루베리를 재배할 수 있는 토양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토양이 없어요. 그래서 보통 피트모스를 써가지고 토양 개량을 해서 이렇게 많이 키우시는데, 그 이유가 산도나 배수성, 그러니까 물리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, 그래서 좀 잘 죽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전문적으로 재배를 하지만 1년에 많게는 5% 정도 이렇게 여름에 수확 끝나고 장마 지나고 고온기에 이렇게 보살을 하거든요. 그래서 좋은 묘목을 선택해서 키워야지 튼튼하게 나무를 잘 키울 수 있고 오랫동안 그 블루베리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보통 일반 가정에서 키울 때는 네. 처음부터 성록을 키우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어린 묘목으로 해서 자라는 걸 보는 게 좋을까요?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죠. 그 열매 따서 먹는 재미를 느끼시려면 좀 비싸지만 큰 나무를 사서 바로 이렇게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런 나무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게 아니고 나무를 키우는 재미를 이렇게 좀 더 느끼고 싶다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작은 나무를 사서 키워나가는 재미, 그 다음에 나무 수영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재미를 느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작은 나무들은 보통 몇 년생 정도를 얘기하나요? 보통 2년생, 3년생 이렇게 그걸 보통 그 포트묘, 네네. 조그마한 포트에 담겨있는 이런 묘목을 작은 나무라 그러는데, 그 묘목은 저는 2년생을 추천해요. 3년생 같은 경우는 뿌리가 이렇게 그 작은 포트 안에서 다 돌아버려서 뿌리를 다시 이렇게 뜯어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, 2년생 같은 경우는 이게 뿌리가 아직 그렇게 다 포트 안에서 돌아있지 않기 때문에 뭐 거진 바로 심어도 괜찮을 정도로. 네, 뒤에 지금 나무를 있습니다. 조금 준비했는데 네네네. 이 뒤에 지금 포트묘가 있는 거죠? 그렇죠. 한번 한번 보시면 볼까요? 돼요. 예.
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6인치, 네. 보통 6치 포트라 그러는데 6치 네, 포트에 키워가지고 이렇게 이게 작년에 삽목해서 올해 한 해 큰 2년생 묘목입니다. 아, 2년생 묘목인데도 이렇게 크나요? 네네, 묘목이 블루베리가 생각보다 성장 속도가 빨라요. 네. 올해 크게 한 요 정도 되던 그런 그 트레이에 있던 포트 묘가 요만큼씩 이렇게 다 컸으니까. 이게 그러면 2년생으로 판매하고 있는 거죠? 네네, 2년생. 얘들이 그럼 뿌리가 활착은 다 된 상태인가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블루베리 묘목을, 좋은 묘목을 고를 때 1번이 뿌리 상태를 확인하셔야 돼요. 아. 이렇게 보시면 실뿌리가 이렇게 쫙 다 뻗어가지고 네네. 뿌리가 이게 다 제대로 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묘목을 선택하셔야 돼요. 그럼 이거는 3년생이 아니니까 네네. 꼭 뜯어서 심을 필요 없이 그냥 그렇죠. 그대로 그냥 땅에 꼽으면 되는 네네. 건가요? 올 가을에 식재를 할 피트모스에 때는. 해서. 네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뿌리 상태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, 네네. 보통 블루베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은 이 지상부 네. 위에만 크고 좋은 거를 선택하시는데, 그것도 뭐 좋은 묘목을 고르는데 하나의 팁일 수도 있는데, 지상부도 보지만 아래쪽에 여기 지하부 뿌리의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. 예전에 한번 지금 상태로 어린 묘목은 들고 가서 한번 잘라주는 게 좋다고 했는데 네네.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키워도 상관없나요? 지금은 이대로 키우시는 게 좋고요. 봄에 식재를 할 네네. 때는 이런 격가지, 장가지를 다 제거를 하고, 그 다음에 한 뼘 정도로 강전정을 하셔가지고 키우시는 게 신초 발생이나 그 다음에 수영 잡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보통은 한 3년, 2년 정도 생을 사서 네네. 강전정을 하면요. 네네. 다시 이 정도 크기 나무, 이게 지금 몇 년생일까요? 얘가 3년생이요. 아, 이게 1년밖에 안 됐나요? 네, 화분을 1년 차인데. 큰 화분이라서 이렇게 큰 그렇죠. 건가요? 그러니까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, 그러니까 블루베리가 잘 수 있는 이 용기의 크기가 클수록 블루베리가 빨리 잘 자랍니다. 뿌리가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 뿌리가 크면서 신초가 계속 발생이 되면서 지상부가 커지거든요. 그럼 강전정을 해도 네네. 이렇게 한 1, 2년 놔두면 이렇게 크나요? 그렇죠. 그러니까 강전정을 하는 이유는 네. 수영을 잡는 것도 있지만 보통 TR율, 뿌리하고 지상부, 그 루트 트리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네네. TR율이라고 그러는데 지상부를 갑자기 이렇게 줄여주면 지하부는 충분히 뿌리가 퍼져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러면서 이 자극을 주면 그 새 뿌리가 이게 또 더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자극을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뿌리가 커야지 지상부가 크니까 뿌리를 더 퍼뜨리기 위해서 지상부를 강하게 잘라서 자극을 한번 주는 거죠. 네. 그럼 수영은 지금 이 나무들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? 조금 보완하자면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대가 이렇게 도장지처럼 굵게 올라와서 장가지가 여러 개 퍼져 있는 것보다는 네네. 이렇게 아래쪽에서부터 여러 개 퍼져 있는 수영을 더 선호해요. 왜냐하면 블루베리가 여기서부터 여기 뿌리까지는 아무 역할이 없이 물이랑 비료를 빨아먹는 것밖에 안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서 내는 거는 뭐 요것밖에 없잖아요. 그럼 지금 네네. 얘들은 아직까지 수영은 잡혀 있는 상태는 아니네요. 그렇죠. 가셔가지고 이 상태에서 뭐 제 기준에서는 요런 거 굵은 가지 요 2개 정도만 잘라가지고 아래쪽에서부터 가지를 새로 받으면 훨씬 더 좋은 수영의 블루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전정 가위 있으시면 한 나무만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는 게 팔아야 되는데 하나. 잠시만요. 네.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네네. 이런 나무를 봄에 심는다라고 하면 네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장가지는 다 제거를 해주고요. 네. 그래서 한 뼘 정도, 이 정도 높이로 이렇게 잘라서 얘를 화분이나 그 심을 자리의 정 가운데 수직으로 이렇게 네. 세워서 키우시는 게 좋고요.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이 된 나무들은 이렇게 보시고 요 정도. 그다음에 여기도 굵은 가지, 네. 이렇게 이런 굵은 외대를 잘라가지고 아래쪽부터 수영을 퍼뜨려 주시는 게 나무도 훨씬 이쁘고 수확량도 늘어날 수 그럼 있는. 이런 잔가지, 얇은 가지를 없애야 되나요? 장가지들은 여기 안에 박혀 있는 가지, 네네. 그다음에 너무 처진 가지 이런 걸 잘라주시면 충분히 수영이 이쁘게 보기에 좋게 나올 수 예쁘게 있습니다. 키운다는 개념이죠. 이쁘게도 키우고 블루베리가 이렇게 영양생장만 도장지만 나게 되면 1m 이상 커가지고 네네. 뭐 그냥 잎만 나 있는 나무 쓸모없는 가지,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? 그러니까 열매 수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가지들을
보다는 여기서 여러 가지가 나와서 수확할 수 있는 가지가 여러 개 있는 게 꽃도 피면 이쁘고 열매도 달리면 또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그럼 수 묘목 있죠. 구입할 때, 묘목을 구할 때 제일 좋은 노하우가 네. 뿌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튼튼해야 되고, 튼튼해야 되고 이렇게 올라온 대가 굵고 튼튼한 가지가 여러 개 있는 그런 나무를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수영이 겹쳐 있는 거는 전정을 통해서 조금 자르면 그렇죠. 되겠네요. 예. 전문 농원에서는 네네. 조금 구입할 때 좀 잘라달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는 가르쳐주고 잘라주시겠네요. 그렇죠. 저도 뭐 묘목을 10주 사가든지 1000주 사가든지 그 설명을 다 드리고 이렇게 네. 판매를 하는데 저희는 농장이기 때문에 여기 직접 오셔서 구입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네네. 예, 그런 분들한테는 뭐 비료부터 식재 방법 그다음에 웬만해서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하면 정리까지 해드려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런 나무들은 금액대가 어느 정도일까요? 이게 2년생 나무 기준이잖아요. 네, 보통 뭐 저희 농장의 가격을 오픈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략적인 보통, 예, 시세가 대략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시장 가격이 5,000원에서 그 다음에 뭐 특허권이 걸려 있다든지 아니 식품종 같은 경우는 9,000원까지 이렇게 60포트며 50포트며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2년생인데 네네. 포트묘 상태에서 3년생은 가격이 좀 다른가요? 위에 지상부가 크면 가격을 좀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2년생, 3년생 같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2년생이나 3년생이나 어차피 큰 밭에 들어가서 큰 농장 그 정식이 큰 곳에 들어가서 정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웬만하면 2년생으로 다 판매가 됩니다. 그러면 네. 얘는 화분이 좀 커지면서 피트모스랑 이런 게 좀 사용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얘는 보통 단가가 네네 요런 나무들은 그 전문 농장이 아니고 네. 그냥 마당에서 취미로 이 네. 상태로 그냥 계속 키우시는 분들이나 아파트 베란다 혹은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요런 애들은 이 포트묘의 2배 혹은 3배 정도. 아, 두 그 배. 정도. 이 상태로 판매가 그대로 되는 건가요? 네네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거보다 더 큰 나무도 있나요? 성목을 찾으시는 분도 있나? 성격 급하면 대한민국 분들이 한국 분들이 성격 급하시잖아요. 아, 그래서 이런 나무들 앞에 이렇게 모아서 키우는 나무들이 농장에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건 가져가시면 되나요? 그렇죠. 가져가셔서 그냥 바로 수확할 나무, 내년에 바로 따먹을 수 있는 나무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나무가 안 심어져 있는 게 이게 분갈이 준비 중인가요? 그렇죠. 분갈이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. 좀 큰 나무는 단가가 큰 많이 나무는 비싸려나? 제가 알기로는 열매 따시는 분들 열매 딸 수 있는 나무들은 그래도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선. 지금 저 나무들인가요? 네네 그 정도 판매를 하고 수확이 한 2kg씩 정도 달리나요? 1kg에서 더 큰 나무들이 2kg 정도, 그 정도 수확을 해서 1.5에서 2kg 정도? 네네. 그래서 뭐 한 1년 혹은 2년 정도 수확을 해서 열매를 따드시면 뭐 샀던 비용 자체는 이렇게 충분히 바로 회수를 할 수 있으니까 네. 그러니까 성격 급하신 분들이 큰 나무를 찾습니다. 잘 묘목이라든지 이런 걸 네. 좀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은 네. 오히려 큰 나무를 구입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수월하죠. 그게 그냥 다 나무와 수영이 어느 정도 잡혀 있고 나무가 커 있으니까 배달이 되나요? 배달은 안 됩니다. 대신 뭐 용달차를 불러서 이렇게 갖다 드릴 수는 있는데 그냥 블루베리를 보시면 잎이 이렇게 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일반 트럭에 실어서 가면 지붕이나 뚜껑이 없는 트럭에 실어 가면 잎이 다 찢어져요. 네. 예전에 제가 처음에 블루베리를 하나도 모를 때 충청도까지 그냥 일반 트럭에 블루베리 묘목을 한 200주 싣고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왜 방망이를 들고 왔냐. 아, 입이 다 떨어져서. 네, 입이 다 떨어져서. 그러니까 뭐 그분 표현에 따르자면 왜 빵맹이를 들고 왔슈 이렇게 얘기를 아,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 탑차밖에 안 되는 거네요? 탑차는 호로차 이렇게 아, 씌워져 씌워져 있는 거. 네, 잎이 떨어진 휴면기 때, 그러니까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네, 일반 네. 트럭에도 충분히 뭐 배송이나 운반이 가능하죠. 아,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. 네네. 어린 묘목일 때 혹시 병충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네네. 우려되는 부분이 없나요? 그러니까 모든 작물에는 사람이 키우는 작물에는 병충해가 달라붙습니다.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른데, 근데 어린 묘목을 구입할 때 네네. 병충해가 있는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있을까요? 이렇게 보시면 잎에 이렇게 반점들, 네네. 노란 색깔 이렇게 잎이 뭐 조금 뜯어져 있는 것들, 네네. 이런 것들이 다 병충해의 흔적들이거든요. 네네. 보통 여름 장마 때 이렇게 노지에 노출되다 보니까 비가 계속 오면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 반점들 이런 애들이 네, 다 그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그래야 되나? 그러니까 세균성 반점이거든요. 네네. 이런 애들은 과습으로 인해서 생긴 것들이라서
여러분들은 뭐 충분히 뿌리가 건강하면 이런 걸 극복하고 위에 아까 보셨다시피 신초를 다 튀어내는데 이런 게 심하면 잎이 다 떨어져서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. 아, 그러면 지금 이런 묘목은 구입해도 지장은 없나요? 네, 이제는 여름을 다 지나서 네. 건강하게 이렇게 다 성장이 된 거라서 이게 괜찮아요. 과거의 흔적이네요. 그렇죠. 네. 아, 네, 그럼 7월 지금 달에 상태로는 문제가 없고 네네 맞습니다. 죽을 나무들은 그 장마철에 이미 죽겠네요. 네, 저기 블루베리 무덤들이 있지 않습니까? 죽은 애들 다 빼내고 예, 살아있고 저게 좋은- 무덤인가요? 네네 저기 보시면 포트미오 죽은 것들 다 빼낸 애들이 그렇네요. 네 생각보다 여름 장마 때 장마 지나고 나서 고온기 때 많이 죽습니다. 성목도 죽지만 묘목도 많이 죽어 나가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묘목 구입하러 오시면 네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오실 때 동영상을 제대로 보시고 유튜브 이 영상을 제대로 보시고 질문을 조금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아니면 힘드네요. 아우 1시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야 아, 되니까. 네네. 알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참고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